안녕하십니까. 금판다 정수철입니다. 전번 영상 하나 찍은 게 블라인드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럼 지우고 다시 찍을 거예요. 예, 오늘 얘기는 그 중장비 운전 이게 굴삭기 뭐 기타 뭐 이외의 장비 뭐 면허증은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좋은가. 보통 이제 굴삭기만 하신다면은 관계없지만은 뭐 직장 생활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세 개 정도 있어야죠. 기본적으로 굴삭기. 그 다음에 로다, 기중기. 뭐 지게차는 뭐 지게차 하실 분은 뭐 지게차 하실 분은 뭐 따도 상관없지만 한 세 개 정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장비를 시작한 데가 꽤 이제 오래됐죠. 85년도 11월 18일 합격했죠. 여거하고 불도저하고 여거하고 굴삭기 여기 있잖아요. 굴삭기 85년대 같은 게 두 개 동시에 봐가지고 동시에 딴 거예요. 동시에. 그때는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실습비도 못 내고, 그때 뭐, 5만 원이었나, 3만 원이었나, 그랬는데, 실습비도 못 내고, 그냥 옆으로, 눈대중으로, 눈대중으로, 그냥 실습도 안 하고 했어요. 근데도, 남들은 떨어지는데, 합격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는 장비법을 먹어야 되는가 보다, 그런 천부적인 타고난 재능인 것 같습니다. 어, 굴삭기 시험 볼 때는 처음 1차는 한번 떨어졌어요. 근데 뭐 어디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구두 질문을 하잖아요. 뭐 이론 질문이라 하나요? 뭐 이상한 걸 물어봐요. 뭐 기중기의 크레인의 뭐 와이어 종류인가? 그걸 물어봐요. 내가 당연히 그걸 알 수가 없지. 그래서 대답을 못 했는데 거기서 감점이 나는 것 같아. 예, 그 떨어질 일이 아닌데 떨어뜨린 거야. 얘들이 뭐 일정한 비율로 뭐 불합격 시켜야 할 이유가 있나 어쩌나 막 그런 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다음 차에 이제 봐가지고 굴삭기하고 불도저하고 도시 봐서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동시에 땄죠. 그리고 이제 이쪽이 건설기계 기관 정비 기능사가 왜 이게 있냐면은, 이건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이게 1차에 떨어지고, 시간이 좀 몇 개월 한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11월 달, 합격이 11월 달이고, 7월 달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남해 이제 연장도 그때 한 돈 10만 원 있어야 연장을, 정비를 하려면 연장이 필요했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옆에서 이제 같은 동창이 자동차 정비를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연장을 빌려가지고 이것도 이것도 그냥 주순 거죠. 그냥 주순 거죠. 주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굴삭기 그 당시에 이제 85년도에 불도저 굴삭기 예, 건설기 정비 기능사를 취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이제 그때 이제 조금 사회생활을 조금 하고 그 해 다음 해에 86년도에 바로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내가 생년월일이 1년이 늦어요. 그래서 나 친구들은 다 군대를 가는데 나도 군대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뭘로 뭐 일반 보병보다는 그래도 뭐그 기술률 2년 6개월이라는 세월을 또 뭐 허송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제 장비가 있으니까 어떤 모집 공고를 내가 봤나 봐요. 그때 군 지원병 기술병 지원병이라는 그 공고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그것을 불도저 운전병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2년 6개월을 불도저 운전병으로 제대를 했죠. 그때는 이제 군대가 굉장히 현대화가 안 돼 있던 때라 이 현대화 공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공사가 많았죠. 아니, 2년 6개월을 거의 파견 생활만 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따가 사진도 보여주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다도 하나 이제 심심해서 따본 거고 타워크랜도 한번 심심해서 따본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중장비 운전 기능사로서의 어떤 자격증의 가치는 없어요. 그냥 이것은 그냥 형식일 뿐이고 우리가 뭐 중장비 운전은 뭐 기능사 1급 뭐 산업기사 그런 거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제 장비라는 것은 경력 위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한번 딱 레바를 맡겨서 현장 평가로 끝나는 거죠. 뭐 얘가 뭐 경력이 뭐 몇 년이고 그런 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일을 하루 시켜보면은 그 실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보다 더 정확한 건 없죠.
근데 이제 뭐 공공기관이나 뭐 그 저기 뭐 국지연구소나 그런 데 같은 데는 얘가 이제 회사 생활을 얼마 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서류상의 어떤 그 경력 증명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 봐야 뭐 제대로 된 인력을 뽑았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면허가 이제 정장비, 기계 정비 산업기사 이런 거 이제 이런 정비사의 자격증은 가치가 있어요. 뭐 산업기사랄지 나중에 이제 이번 8월 달에 내가 그 기능장에 이제 도전할지는 안 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 필기 시험을 한번 합격을 해놨는데 1차 한번 그 실기에 한번 떨어졌어요. 뭐 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 그 운영상의 어떤 그 그좀 이제 숙련도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뭐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 단지 그 과정이 약간 어떤 운대가 맞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한번 별 가치는 없지만 지금 내가 이제 나이가 겉보기에는 좀 이렇게 어려 보여도 나이가 꽤 먹었어요. 꽤 먹었다고. 얘를 보면 굉장히 젊어 보이잖아요. 사진으로 보면 굉장히 젊어 보여요. 그래서 김능장이 이제 도전할까 안 할까 이제 그것은 그때 가서 이제 한가하고 심심하다. 심심해서 하는 거예요. 심심해서. 이런 것은 심심해서 하는 거고. 그래도 뭐 김능장은 산업기사에서 정비 기사를 치르지 않고 기능장으로 퀀텀 점프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세 번을 나눠서 시험이 기능장은 세 번 나눠서 보죠. 필기가 있고 필답형이 있고 그다음에 작업형이 있고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지방에 있다 보니까 그 참여하기가 번거로워요. 막 서울까지 가야 되고 아주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좀 한번 그 시험 보기 전에 실습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한다는 게 번거로워요. 그리고 사실상 나한테는 이런 건 어떤 그 쉬운 가치가 없어요. 쉬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타이틀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어, 좀 시간적 여유가 된다. 그리고 막 할 게 없어서 진짜로 할 게 없어서 심심해서 어, 그때 가서 시간이 나면은 한번 이제 도전하는 거 아니면은 귀찮으면 또 안 할 수도 있고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음, 어, 내 소개를 하면서 왜 내 소개를 하고 내 블로그입니다. 이제 내 블로그인데 이제 보통 나는 이제 우리 장비 이제 하시겠다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굴삭기랄지 이런 것은 그 진입 장벽이 좀 높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좀 아는 지인분들한테 가서 좀 밑에 가서 좀 일해야 되고 거의 공짜로 해주다시피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옛날에는 뭐 그런 말도 있어요. 너는 좋은 기술 배우니까 돈 바쳐가면서 배워라. 그런 말도 있었죠. 근데 나는 이제 이제 좀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옛날 보면은 지금 뭐 우리가 그 서울 그 신도시 보면은 뭐 신도시라고 하면 구도시지 오래됐으니까 예, 시작이 그거예요.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저 보성에 가서 경지 정리 좀 하다가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 일성중이라는 게 도자를 한 몇 개월 탔어요. 그리고 이제 도자에서 미래의 전망이 없더라고. 그래서 창신동 그 현대아파트 지금 그 창신동에 그 터널 하나 생겼잖아요. 그 위에 보면 현대아파트라고 있어요. 거기까지 또 도자를 하고 어 창신동 거기하고 저기 미아리라고 하는데 기름동이라는 데 있죠. 그 미아리 텍사스촌이라고 그러나 그때는 순진해가지고 참 어떻게 창문에 그 예쁜 아가씨들이 이렇게 한복을 입고 있길래 여기는 한복집이냐고 했을 정도로 그 순진했던 때니까 거기에 또 그 사라벌 고등학교인 그 기름동이 있어요. 거기에 또 현대 아파트라고 있다고. 바로 그 텍사스촌 앞에. 거기서 이제 포크레인으로 전향을 한 거예요. 포크레인으로. 해가지고, 서울 애각순환도로에서 이제 포크레인으로 전향해가지고, 여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포크레인이 시작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포크레인 인생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이, 그 당시 사진이 하나 있을 텐데. 그 당시 사진. 어,
어디 있을까? 한번 찾아봐 봅시다. 없네. 뭐 이따 보다 보면 나올 거예요. 보다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애각순환도로 참여하고, 저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3번, 응? 성남? 아, 성남, 분당. 응. 그렇게 이제 참여하고, 거기까지 하고, 저기 갔던가? 아무튼 그렇게 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그다음에 올림픽대로 막 하는 그 굵직굵직한 일들은 그렇게 많이 다녔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안양에서 한 8년 동안 이제 그 정비 사업을 했는데, 정비 사업이 이게 이제 돈을 뜯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 이건 하면 안 되겠다. 그냥 몸으로 하는 게 낫겠다. 몸으로 하는 인생이 제일, 하는 게 낫겠다. 이건 뭐, 시간 되면 장비 바꿔야 되고, 뭐, 일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냥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돈 받는 것도 어렵고,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돈 받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도 전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몸으로 하는 게 제일 낫겠다 싶어서, 그냥 계속 그냥 기사생활자 하다가, 시험시험, 뭐, 그렇게 먹고 사는데 힘들지 않으니까, 놀면서, 일하다가 놀면서, 지금도 내가 작년, 이제 강주에 안덕건설이라고, 작년 8월 때까지 그 2년 한 6개월 정도 해주고 지금 그냥 쉬고 있어요. 쉰다기보다도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죠. 모든 게 다양한 게 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이제 본업은 이제 중장비 기사고, 어디든지 이제 딴짓 하다가도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고향 같은 직업이죠. 고향 같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가 보면은 여기가 4대강, 여주 4대강, 그거 뭐 이포되겠던가. 여주 4대강에서 이제 찍은 사진들. 그때는 보면은 사람이 작아 보이죠? 장비가 큽니다. 이게 사륙공, 볼보 사륙공이에요. 보통 뭐 4바가지, 5바가지면은 땀부차 한 대 채울 수 있는 용량이 뭐 그러니까 텐이 1루배니까 그 2배 되겠죠? 2루배 될까?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주간을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야간을 주로 뛰었다고.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대가 아니고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여주 그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내 친구 하이 병덕이 꽤 이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인데도 구도가 괜찮죠? 일하는 풍경 제목 붙여봤어요. 비 오는 날에 보통 노가다는 비 오는 날이면 쉬는데, 비가 조금 오는 거는 뭐 상관없겠죠. 뭐 빠지는 구간이 아니니까. 이게 이제 캣타 11, 12도 있어요. 11도 크게 보이는데, 12도 이보다 좀 더 큰 거 있고, 이것도 뭐 크다고 생각되는데, 진짜 저기 미국의 어떤 강산 같은데, 근데 보면은 장비가 어마어마하죠. 뭐 이런 것은 뭐 귀여운 정도에 있다, 귀여운 정도. 뭐, 이런 장비도 귀여운 정도예요, 귀여운 정도. 진짜, 그 강산 같은 데서 사용되는 장비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서청도에서 찍은 사진. 이 친구가, 늙어 보이지만 나보다 나이가 어려요. 하초로. 굉장히 질투심이 심합니다. 어, 이 서청도에서, 이거 10년 전이네, 10년 전. 그러고 보니까. 10년 전. 10년 전이면 아직 더 어려 보이네. 쫙이 보면은 서청도 등대가 보이죠. 어, 예. 여기 보면 서청도 그 파출소. 여기가 파출소인가? 여기가 파출소고, 여기가 뭐 우체국 은행인가 그럴 거예요. 딱 은행이 이제 그 은행소장하고 그 직원 하나가 둘이 근무하는데, 뭐 이게 왜 이런 게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사람도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요, 여기가 백사장인데
전번에 해병대 부사관이 한 명 여기서 뭐 총상으로 죽었죠. 뭐 자살을 한 건지 누가 쏜 건지 어떤 사고 사는지 뭐 사고인지는 모르지만은 한번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물이 차면 약간 차는데 여기서 수영도 해보고 네, 좋았어요. 네. 지금은 이제 배도 큰 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 싣고 들어가서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때는 이런 조그만 배에 파도 조금만 쳐도 막 흔들리고 그러니까 멀미가 심합니다. 한 4시간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공사를 하려면은 배에다가 바지선에다가 골재를 싣고 들어와서 여기다 이제 받아서 치는 거예요. 받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 보통 이제 그때는 차 같은 거 갖고 들어오려면은 이런 데다 싣고 들어와야 되죠. 이런 데서 이런 차에다 이런 거 배에다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주 4대강 받고 여기가 영광 여기는 승원종합건설 지금 승원종합건설이 굉장히 성장을 해가지고 종합회사로서의 아파트 건설 주로 굉장히 지금은 좀 사업이 좀 어려울 거예요.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가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 공사가 뭐 10억짜리 공사였던가 그래요. 10억짜리. 그래서 뭐 별로 크게 남기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크레인이 바로 그 영광 원자력발전소 가는 가마미 해상작 가는 그 길에 있는 그 조선소인데 딱 그때 당시에 배 한 척 짓고 영업정지, 영업정지가 그랬어요. 가지고 지금 뭐 또 누가 또 배 짓고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가 조선소가 활성화돼야 또 그 지역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는데 그때 당시 배 한 척 짓고 영업정지 당하더라고. 영업정지했더라고. 공장 짓고서 한참 짓는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여기가 이제 간매도입니다. 간매도. 간매도라는 데인데 내가 이렇게 오지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일부러 일을 그런 데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 이건 뭐야? 아, 나의 군대 시절 한번 소개해줄까? 군대에서는 이렇게 도자 운전병 이게 삼성 FD22죠. 도자 운전병으로서 이제 근무를 했고, 네 사소입니다. 청양 충남 청양 출신 장태석이라고 굉장히 착해가지고 좋은 사수 만나서 군대 생활 편했습니다. 여기서는 뭐 무건리 훈련장이라 거기서 찍어본 것 같고 FR-20 페로다 별로 뭐 페로다 같은 장비들은 이런 장비들은 뭐 크게 기술을 요하지 않는 장비요. 대부분 쉽습니다. 그러니까 16B라고 체험 받았죠. 철책선에서 찍은 내 영상 찍은 건데 심심하면 와서 보십시오. 하긴 이게 이제 2021년도 찍어놓은 거네. 작년까지 일했는데 여기가 저기입니다. 예, 영광 성산저수지 환경 친환경 사업인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장비가 지겨워가지고 장비 안 할 때는 장비 옆에도 안 갑니다. 그냥 지겨워서 장비 하기가 싫어요. 어, 뭐 언젠가 뭐 하기 싫더라도 뭐또 또 감각을 잃을까 봐 가끔 한 번씩 또 일하고 전사장모도 이제 취미로 이렇게 이제 서바이벌을 해보려고 장비를 갖추긴 했는데 아직 한 번도 게임에 나가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포의 그 부기산인가? 옛날 그 영산호 지으면서 산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그 공원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그 서바이벌 게임 하는 곳이 있어요. 부기산 서바이벌 게임 팀 영업 동호회에 한번 이번 가을에나 한번 참여해 보려고 이제 장비를 이렇게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로서의 어떤 그 서바이벌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모든 오감을 다 자극할 수 있는 게임이고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실제 장비를 다 안전하게 갖추면 위험할 거 없습니다. 너무 걱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분담국가인데 우리 그 예비역들이 어떤 그 전투력이랄지 이거는 그런 것을 감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서바이벌 게임이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모든 게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한번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 경쟁력을 굉장히 한번 말아먹었고, 그 후유증이 오래 갑니다. 그게 모든 것은 이렇게 구축하는 것은 어렵지만 때려 부수는 건 쉽지 않아요. 이게 100년에 걸쳐서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단, 1년 만에, 몇 년 만에, 이게 4년 만에 한 번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탈원전 하면서, 우리나라 전체가 이렇게 탈원전을 해가지고 국가적 인재가 다 빠져나가고 구축해 놓은 어떤 생태 환경이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총체적으로 따지면은 벌써 지금까지 한 20조가 넘게 손실이 발생하고, 그리고 한전의 적자 누적도 지금 20조가 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28조라고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한번 무너뜨리면은 그걸 다시 구축하는데 또 그만큼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그래서 포기하는 건 빠르지만 정상에 올라가는 건 힘들지만 포기하는 건 금방이잖아요. 근데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잘 갖춰진 시스템도 한순간에 무너지면 또 구축하는데 그만큼 세월이 걸리는 겁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개고생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도록 하십시오. 이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국민의 의식 수준이 향상되지 않고 선진국이 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힘든 거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놔도 그 국민들이 의식 수준이 낮으면 그건 또 엉뚱한 정권이 탄생하면은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본인들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예, 본인이 불행해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자식들 취미로 만들어 본 거죠. 프리캐드라는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건 솔리드웍스랄지 카티아 그런 건 굉장히 비싸잖아요. 비싸고 또 그 스튜던트용으로 나온다고 하지만은 굉장히 그런 것도 번거롭고 그래가지고 차라리 이런 공개 소프트웨어로 갖고 노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플러그인 기능 같은 거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더 프리캐드 버전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더 좋아졌더라고. 그래서 가볍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은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이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동생이 이런 분야에 종사를 하죠. 평택에서 금형 프레스 금형 설계 이렇게 뭐 금형 따고 하는 그런 그것도 단순해 보여도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것인 것 같아요. 장비 얘기하다가 엉뚱한 얘기하죠. 음, 가만히 있어봐라. 음, 어딘가에 내가 사진이 하나가 있을 텐데. 안 보이네. 옛날에 맨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서울 외곽순환도에서 찍은 게 있어요. 그냥 넘어가자. 그래서 보여준다 해서, 그게 대단한 것이겠어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장비를 이제 하시려는 분들은,
보통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그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나. 어, 굳이 이제 굴삭기만 하겠다, 굴삭기로만 하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여유가 될 때에 로다나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만약 석상 같은 데 가면은 그, 그 기사들이 노다 기사라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볼일이 있어가지고 또그 공백이 있으면은 현장 운영이 힘드니까 야간에 좀 로다 같은 게 이제 걸지 운반 같은 거 그런 거 좀 크락시에서 깬 거 그런 거 해줄 수도 있고 뭐 기중기는 거의 할 일이 없을 거예요. 쓸 일이 있는 게 기중기가 있으면 현장에서 카고 크레인도 가끔 그 제재 같은 거 운반하고 그럴 때에 카고 크레인은 뭐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어쨌든 뭐 이게 따는 과정이 또 뭐 요즘은 그 필기가 면제가 안 되더만요. 옛날에는 필기가 면제가 돼가지고 바로 다른 자격증이 있으면 바로 그 실습을 할 수가 있었는데 또 여기에 대한 또 필기격 받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성가십니다. 굉장히 이게 하는 것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는 것만 하세요. 그냥 이게 자격증으로서의 가치는 정비사 자격증입니다. 정비사 자격증. 얘는 이제 건설기계 정비 산업기사랄지 정비사 자격증은 자격증으로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하다 보면은 뭐 기능장도 따놓으면 좋고 이게 기능장 장비 기능 공부는 그 여기 우리 운전 기능사보다 이런 게 이제 더 번거롭죠. 공부가 또 쉬운 게 아니니까. 또 기능장까지 올라가면 지역에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막저 서울이랄지 뭐저 구미 그런 데 가서 해야 되고 어, 좀그 번거롭다는 게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정비야 뭐 지역에서 하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정비사 시험은 그래요. 그리고 뭐 서울, 경기 가는 데서 살면은 뭐 괜찮은데 지방에서 사니까 이게 힘들죠.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불도저, 굴삭기, 로다, 기중기, 세석기, 세석기도 실습할 때는 없어요. 이게 현장 가서 저 가서 얘기하면은 현장에 이제 어디로 가라 이렇게 현장에 보내줍니다. 개인 사업자한테 며칠간 이렇게 배우면서 세습기는 뭐 기본적으로 뭐 정비를 한다거나 용접을 할 줄 알고 산소 좀 할 줄 알고 정비를 할 줄 알고 그러면은 그 크락시아장이 그 세습기를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내가 한번 그 크락시아장에서 목포 대양산단에서 크락시아장에서 공유하면서 그쪽 장비들이 그때 회사 이름이 뭐였더라? 회사가 그 회사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한 장비가 10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대형 장비도요. 내가 육답을 하면서 기사들 좀 쉴 때게 노테이션으로 내가 뭐 다른 장비 다 타주고 장비를 이렇게 이것저것 다 탈 수 있다는 것이 그만큼 경력이 이제 뒷받침되고 이렇게 막 되니까 소형에서 대형까지 그 타이어까지 그때 이제 내가 노다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노다는 그래서 노다를 하나 따봤죠. 그래서 세석기도 하나 따보고, 이제 어쩔 줄 모르니까 타워크랜도 따보고. 근데 이렇게까지는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는 심심해서 따보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한두 가지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 굿삭기는, 중장비는, 어, 먹고 이제 밥 빌어 먹고 사는 데는 괜찮지만은 어떤 사업성이랄지, 그런 것은 없어요. 내가 상당히 우리나라 중장비 임대업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업군들이 오히려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낫지, 임대업자가 활성화가 되면 그 임대업자 또 장비를 타야 되고, 또 그 건설회사나 토목회사들은, 옛날에는 뭐 초창기는 자차 중기부를 확보를 해서 장비를 운영했지만은, 임대차를 쓰는 게 편하죠.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고 유일한 입장에 있으니까. 어,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그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중장비 연합이라는 그런 그 연합회를 만들어 가지고 단합하고 타워 브랜드도 뭐 연합을 해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항상 그런 항소 싸움인 거예요. 모든 게 이제 자본주의라는 것은 그런 그 당기고 밀고 당기고 하는 싸움들이죠. 누가 승리하는 사람은 누가 승리하는 것은 없어요. 누가
한쪽으로 반드시 예, 부당한 것은 뭐 지금 당장 자신들이 어떤 이익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 부당함은 자신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세상은 공평한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현재 뭐 타워크레인 노조가 뭐 저런 당해서 막 비난을 하지만은 그만큼 그 노동을 착취를 했던 거예요. 그만큼 착취를 했던 거고 그렇게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고 더군다나 그 시간 외에 해주는 일들에 대해서 공짜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죠. 이게, 이게 누구의 편에 서서 한다기보다는 양쪽의 말을 항상 듣고 거기서 정교라는 것은 거기서 중재를 잘해야 되는 게 전부죠.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게. 그래서 내가 세상을 공평하다고 하는 얘기는 부당한 결과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인과응보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항상 그런 식으로 세상이 돌아가요. 우주적 법칙이죠, 우주적 법칙. 그래서 항상 나는 누가 나를 부당하게 되어도 그 결과는 또 그 자신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라. 네 할 짓이지. 네 복은 네가 만드는 것이 내가 만든 것이냐. 그렇게 세상을 바라봐요. 심각해. 뭐 화낼 필요도 없고 분노할 필요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 회사가 좋은 인재를 뽑아 쓰는 것도 본인들의 어떤 그 재량인 것이고 자기들의 재량에 의해서 성공하고 망하고 그러는 것이요. 그래서 망할 놈은 망해야 되는 거고, 죽을 놈은 죽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로라는 말도 필요가 없어요. 위로라는 것이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적자 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냉정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장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장비 업이는 환경이 이렇게 당신들의 그 어떤 직업의 어떤 만족도는 높이지 않을 것이다. 단지 예, 뭐 나중에 장비를 사서 사업을 하던 다른 이제 그걸 하다가 또 뭐 단종업체를 차리든 뭘 하든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이니까 어떻게 이제 모든 것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예, 포기하는 자들은 실패자죠. 실패자인 것이고 그냥 뭐 이렇게 장비 기사 수준에서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면은 그래도 무난한 직업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요즘 그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살자도 많이 늘어나고 어, 최근에 저희 그 동네 일년 선배도 뭐 돌아가셨는데 알기로는 어떤 지병이 있어서 돌아가셨다는 것 같은데 주특이지만은 불행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뭐 이렇게 뭐 선배들 뭐 1년 선배, 2년 선배들도 뭐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내 세대에서는 보통 그 요즘은 뭐 60, 50대에서 죽은 거는 여절이다고 요즘.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 앞으로 50대라면 앞으로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50대에서 죽는다. 그건 요절이죠, 요절. 그럴 만한 시기예요, 지금이 이제. 항상 이렇게 40대에 한 번, 50대에 한 번, 60대에 한 번, 이런 게, 50대의 어떤 퇴출이 아니고, 뭐, 어떤 이게, 이게, 명예퇴직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그만두는 뭐, 사장에 의해서 구조조정으로 당하거나, 퇴직을 해야 하는 경우, 자기가 어떤 뭐 기술이 없으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죠. 뭐, 그냥 평범한, 뭐, 노가다 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장비는 이제 그렇지 않죠. 장비는 영원히 장비 기사죠. 영원히. 자기가 장비 뭐, 안 써주면 자기가 장비 사서 하면 되고, 아는데 이제 이 지인들이 많은 사람들, 지인들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렇게 이제 그 밥벌이 할 수 있는 거고, 뭐, 밥벌이 먹고 입에 풀칠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건강만 이렇게 잘 지키면은, 나는 술, 담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나이대에 비해서는 젊죠. 내일 모레면 60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70, 80이 돼도 젊기만 하다면 이 건강만 유지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뭐 나는 이제 뭐 65세 넘으면 그 연봉만으로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연봉만 저 국민연금으로. 그때 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그러는데 어쩔 줄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땅덩이 있으니까 뭐 농사도 살살 지으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인생을 크게 이렇게 성공하려 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어 심하게 말해서 거지가 거지는 안 될 정도로 그냥 일이 평범하게 살 수 있는 또 능력인 것입니다. 남은 평생 출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회사 생활을 하고 뭘 해도 결국 성취되는 건 없고 나중에 이제 퇴직하면 남는 것도 없고 어? 자식도 떠나고 나의 짝도 마음이 떠나 있고 어른이 그냥 본인 홀로 남는 거죠. 홀로 홀로 남는 거예요. 그걸 일찌감치 간파하시고 그냥 거기에 어떤 대안을 마련해가면서 인생을 사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나는 인생의 막장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나이 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그냥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숫자일 뿐이에요. 뭐 어렸을 때는 뭐 어리다고 안 써주고 뭐 나이 먹었다고 안 써주고 뭐 어쩌라고 세상이라는 게 꼴리는 대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남의 밥 먹으려면은 어쩔 수 없어요. 결국 그게 억울하면은 본인이 성공하십시오. 어떻게 되든지 본인이 성공하시고 지금 이제 학생이라면은 학생의 본분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나의 어떤 역량을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가장 기회가 있을 때에 목숨을 바쳐서 이게 내 모든 역량을 바쳐서 공부를 해야 할 때는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지금 내 영상이 뭐 고등학생들이 볼 수도 있을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 머리가 아직 안 굳었을 때 열심히 공부하시라. 아, 이렇게 세상이 앞으로 또 경기가 내 보기에는 대공황 정도로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운이 보이는 것이고 또 전쟁이 안 일어나면 다행입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면 다행이고 분명히 중국은 대만을 흡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만과 중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뭐 그것이 미국과 중국의 전쟁인 것이고 거의 또그 한반도까지 불똥이 튀어서 100% 한반도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게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불안불안한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